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주말이나 명절, 꽉 막힌 고속도로 위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지 벌써 3시간째, 허리는 뻐근하고 졸음은 쏟아집니다. 이럴 때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휴게소입니다. 잠시 차를 세우고 화장실도 들르고 출출한 배를 달래러 식당가로 향하죠. 그런데 메뉴판을 보는 순간 미간이 절로 찌푸려집니다. 라면 한 그릇, 우동 한 그릇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호두과자 한 봉지를 샀는데 몇 개 들어있지도 않은 게 가격은 밥 한 끼 수준입니다. 맛이라도 기가 막히면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 가격에 이 퀄리티가 맞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물가가 올라서 그런가 보다. 혹은 휴게소 자리가 좋으니까 임대료가 비싼가 보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파헤친 진실을 알고 나서는 정말이지 밤잠을 설칠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사먹은 그 비싼 우동 한 그릇, 눅눅한 핫바 하나에 대한민국을 50년 동안 갉아먹어 온 거대한 카르텔의 그림자가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마다 마주치지만 정작 그 속은 까맣게 몰랐던 추악한 진실.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를 둘러싼 이권 카르텔의 실체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비싸다는 불평을 넘어 도대체 누가 언제부터 어떻게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 그들만의 배를 불려왔는지 그 기가 막힌 50년의 역사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무려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상징인 경부고속도로가 뚫리던 그 시절, 도로는 국가의 동맥이었고 그 길 위에 세워진 휴게소는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차는 다니는데 먹고 쉴 곳은 거기뿐이니까요. 독점 사업입니다. 여러분, 독점이 뭡니까? 경쟁이 없으니 가격은 마음대로 올리고 품질은 마음대로 낮춰도 되는 장사꾼들의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알짜배기 사업권을 누가 가져갔을까요? 경쟁 입찰, 공정한 심사,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업권은 권력과 결탁한 특정 기업과 세력에게 일종의 전리품처럼 주어졌습니다. 아니, 전리품이라는 표현도 약합니다. 이건 약탈이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고속도로에서 발생할 수익을 권력의 비호를 받은 극소수가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독차지한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주범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50년 동안 이 나라를 농락했는지 그 치밀하고도 추악한 수법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첫 번째 주인공, 바로 태화산업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건실한 중소기업 같죠? 하지만 그 뿌리를 캐보면 놀라운 이름이 튀어나옵니다. 바로 쌍용그룹입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공화당 재정위원장을 지냈던 김성곤 전 의원. 여러분, 공화당 재정위원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당시 집권당의 돈줄을 쥐고 있던 말 그대로 권력의 심장부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김석권 전 쌍용그룹 회장. 이 거대 재벌 가문이 바로 태화산업의 실질적인 주인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시계를 1995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를 민영화하면서 아주 그럴싸한 원칙 하나를 세웁니다. 재벌의 독점을 막겠다며 30대 대기업 집단 계열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것이죠.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아, 이제 좀 공정해지겠구나. 저도 그때 뉴스를 봤더라면 박수를 쳤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쌍용그룹은 이 규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태화산업이라는 위장 계열사를 통해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페이퍼 컴퍼니라는 말 들어보셨죠? 딱 그겁니다. 실체는 쌍용그룹인데 간판만 태화산업으로 바꿔단 거예요. 2004년 법원이 김석원 회장에게 배임죄를 선고하면서 김 회장이 태화산업의 실질적 소유주다라고 명명백백하게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재벌 계열사니까 애초에 휴게소 운영 자격이 없다는 게 법적으로 확인된 겁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운영권을 뺏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그 후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태화산업은 버젓이 아주 당당하게 전국 알짜배기 휴게소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법원에서 너 자격 없어 라고 판결 내렸는데 2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한국도로공사가 공범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공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방조자, 아니 공동정범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세습의 고리입니다. 김석원 회장의 아들이 현재 태화산업의 임원을 거쳐 국민대학교 이사장으로 있고
또 다른 아들과 비서실장 등 범상용계 인사들이 이 회사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인맥으로 비호를 받아 따낸 특혜를 아들이 그리고 그 손자 벌드는 사람들이 대를 이어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휴게소에서 쓰는 돈이 고스란히 이 족벌 경영의 자금줄이 되고 있었던 셈이죠. 심지어 이들이 운영권을 처음 따낸 게 1974년입니다. 반백년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50년 동안 한 자리를 독점하며 장사할 수 있는 자영업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동네 치킨집도 3년 버티기 힘든 나라에서 이들은 50년을 버텼습니다. 아니, 버틴 게 아니라 휘젓고 다녔습니다. 도로공사의 묵인과 방조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단순한 부패가 아닙니다. 이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자산 약탈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태화산업이 재벌과의 유착이었다면 이번에 등장할 두 번째 주인공은 더 악질적이고 조직적입니다. 바로 도성회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도성회. 풀어서 말하면 도로공사 선구회, 즉 한국도로공사를 퇴직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냥 은퇴한 분들끼리 등산 가고 친목 도모하는 모임이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골프 치고 막걸리 마시고 옛날 얘기하는 거 좋죠? 아름다운 노후입니다. 문제는 이 도성회가 100% 출자해서 만든 자회사 H&D라는 기업이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 퇴직 공무원들이 만든 사익 추구 집단입니다. 공익이 아니라 사익입니다. 이들의 수법은 아주 교묘하고 치밀합니다.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니까 도로공사 현직 임직원들과는 선후배 사이겠죠? 형님, 동생 하는 사이에서 계약이 오갑니다. H&D, 이는 도로공사로부터 알짜 휴게소 운영권을 따냅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경쟁 입찰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 즉 수의계약이나 교묘한 꼼수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막대한 수익은 어디로 갈까요? 휴게소 시설 투자? 음식 퀄리티 개선? 종업원 처우 개선? 아닙니다. 고스란히 도성회 회원들의 배당금으로, 퇴직자들의 노후 자금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휴게소에서 7,000원짜리 짜장면을 먹을 때마다 그 돈의 일부가 도로공사 퇴직자들의 해외여행비로 골프장 회원권 값으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관피아의 전형, 도피아의 실체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퇴직 선배들의 회사를 챙겨주고 자기가 퇴직하면 그 회사에 들어가서 낙하산 임원으로 앉아 후배들에게 챙김을 받는 그야말로 완벽한 이권의 무한동력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겁니다. H&D가 운영하는 휴게소가 전국에 9곳, 주유소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집니다. 자회사를 문어발처럼 늘려가며 수익을 빨아들이고 있죠. 제가 자료를 뒤지다가 정말 경악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운영하는 휴게소의 평균 수익률이 일반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곳보다 30% 이상 높다는 겁니다. 같은 고속도로, 같은 입지, 같은 조건인데 왜 이들만 수익률이 높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유리한 계약 조건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임대료를 더 싸게 내거나 계약 기간을 더 길게 받거나 아니면 아예 경쟁 입찰 자체를 피해간 겁니다. 이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 도로공사 측의 답변이 가관이었습니다. 국회에서 도대체 언제 어떤 기준으로 이들에게 사업권을 줬느냐며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도로공사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공식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세상에 동네 구멍가게도 50년 전 외상 장부를 뒤지면 나오는데 국가의 기간 산업을 관리하는 공기업이 수십 년간 이어진 계약의 근거 서류가 한 장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건 기록이 없는 게 아니라 보여줄 수 없을 만큼 구려서 없앤 것입니다. 문서 파쇄기가 열심히 돌아갔겠죠? 누군가 밤늦게 남아서 파일을 삭제했을 겁니다. 왜냐고요? 그 기록을 공개하는 순간 지난 50년간의 부정부패가 전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문서가 없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계약이 깜깜이 특혜였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떳떳하면 당당하게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못 보여줍니까? 보여주면 큰일 나니까 못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조가 왜 문제냐고요? 단순히 그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배 아픈 게 아닙니다. 이 카르텔 구조는 필연적으로 휴게소의 질적 저하를 가져옵니다. 생각해보세요. 운영업체는 도로공사에 임대료 내야 하고 도성회 같은 모기업에 배당금 줘야 하고 낙하산 임원들 월급 챙겨줘야 합니다. 떼가는 돈이 이렇게 많은데 정작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 인건비나 식재료비에 쓸 돈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러니 라면 값은 오르고 재료는 부실해지고 서비스는 엉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먹는 그 7,000원짜리 짜장면 재료비가 얼마나 들어갔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1,500원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결국 이 모든 부조리의 비용을 치르는 건 5,000원짜리 맛없는 우동을 사 먹으며 원래 휴게소가 그렇지 뭐? 라고 체념하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우리가 호구입니다. 50년 동안 호구였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이들이 세금 혜택까지 받는다는 겁니다. 공공시설이라는 이유로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정작 하는 짓은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공공성은 온데간데 없고 사익만 챙기는 기형적 구조가 5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썩어 빠진 카르텔을 보고 지금의 현 정부는 뭘 하고 있을까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최근 산하 기관장들을 불러놓고 업무보고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정책 논의는 뒷전이고 카메라를 의식한 듯 호통을 치기 시작합니다. 장관 할애비가 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참 기가 찹니다. 여러분, 거기가 무슨 시장 바닥입니까? 점잖게 업무 보고받는 자리에서 할애비 타령이라니요. 품격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카르텔을 잡을 능력은 없고 국민들에게 뭔가 하는 척은 해야겠으니 만만한 산하 기관장 앉혀놓고 호통쇼 한번 벌인 겁니다. 진짜 일 잘하는 장관은 소리 안 지릅니다. 조용히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해서 성과를 내죠. 그런데 이 정권은 어떻습니까? 50년 된 카르텔 하나 못 잡으면서 카메라 앞에서 목소리만 크면 일 잘하는 줄 압니다. 전형적인 내실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끝판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안심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저들은 50년을 버텨온 프로들입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는 잠시 고개를 숙이겠지만 비가 그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독버섯처럼 고개를 들 것입니다. 도로공사 사장이 국감장에서 송구스럽다고 하면서도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분들을 막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은근슬쩍 옹호하던 그 태도를 기억하십니까? 봉사? 무슨 봉사를 말하는 겁니까? 연 수억 원씩 배당금 챙겨가면서 무슨 봉사입니까? 이게 바로 조직의 생리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 팔은 안으로 굽기. 내부의 자정작용을 기대하기엔 이미 그들의 유착관계가 너무나 깊고 끈끈합니다. 현재 도로공사 임원진 중 상당수가 퇴직 후 도성회 계열사로 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나중에 갈 곳을 지금 자기 손으로 엄격하게 단속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이게 바로 구조적 부패입니다. 개인의 양심이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부패를 양산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시민들의 감시가 필요한 겁니다. 이번 이슈가 단순히 시즌의 일회성 뉴스로 사라지게 둬선 안 됩니다. 50년 묵은 때를 벗겨내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법적 소송을 걸고 로비를 하고 시간을 끌며 버티겠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라야 합니다. 장관이 할애비가 와도 안 된다고 못 박았고 국회가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이제 공은 도로공사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끝까지 압박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다음에 휴게소에 가시거든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세요. 음식 사진, 가격표 사진, 시설 사진, SNS에 올리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 외치세요. 작은 목소리들이 모이면 거대한 파도가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문의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으세요. 휴게소 카르텔 제대로 수사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세요. 감시의 눈길이 계속되어야 이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단순한 매점이 아닙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닦은 도로 위에서 국민의 필수적인 이동을 지원하는 공공시설입니다. 그곳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국민의 편익으로 돌아오거나 적어도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마땅합니다. 특정 가문의 세습 자산이 되거나 퇴직 공무원들의 쌈짓돈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기본 중의 기본, 상식 중의 상식 아닙니까?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가 약 220개, 연간 이용객이 약 4억 명입니다. 1인당 평균 지출액을 1만 원으로 잡으면 연간 4조 원의 시장입니다. 4조 원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태화산업과 도성회 계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수치는 비공개지만 업계 추정으로는 최소 20% 이상입니다. 즉 연간 8천억 원 이상의 매출이 이들 손아귀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50년 동안 이들이 챙긴 돈이 얼마나 될까요?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수십조 원에 달할 겁니다. 이 돈이 정당한 경쟁을 통해 벌어진 거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특혜와 유착으로 챙긴 부당 이득입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이들이 내는 임대료입니다. 도로공사에 내는 휴게소,
임대료가 매출의 고작 3에서 5% 수준이라는 겁니다. 일반 상권에서 임대료가 매출의 10에서 20%인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저렴합니다. 왜 이렇게 싸게 받을까요? 도로공사가 호구라서? 아닙니다. 유착 관계 때문입니다. 서로 봐주고 챙겨주는 썩은 거래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볼까요? 일본 고속도로 휴게소는 정기적인 재입차를 통해 운영자를 바꿉니다. 보통 5년에서 10년마다 새로운 경쟁 입찰을 실시하죠. 그리고 평가 점수가 낮으면 무조건 퇴출입니다. 음식 가격도 일반 식당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있으니까요. 다음 입찰에서 떨어질까봐 업체들이 긴장하는 겁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도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입찰 평가에 반영합니다. 독일은 어떻습니까? 아예 휴게소를 공영화해서 수익의 상당 부분을 도로 유지보수 비용으로 환원합니다. 국민이 쓴 돈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는 구조죠. 그런데 우리는 50년 동안 같은 업체가 운영합니다. 경쟁도 없고 퇴출도 없고 감시도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공기업의 민낯입니다. 겉으로는 공정과 투명을 외치지만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겁니다. 이 카르텔 때문에 우리가 잃은 게 뭘까요? 첫째, 공정한 기회입니다. 휴게소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인맥과 배경이 없으면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실력 있는 외식업자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창업자가 진입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한 겁니다. 둘째,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경쟁이 없으니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우리는 적정 가격보다 30에서 40% 비싼 돈을 내고 있습니다. 셋째, 품질입니다. 경쟁이 없으니 맛도 서비스도 시설도 개선될 이유가 없습니다. 불만을 토로해도 싫으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라는 태도죠. 하지만 고속도로 위에서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강제된 독점 소비입니다. 넷째, 국가 신뢰입니다. 공기업이 이 모양이면 국민들이 국가를 믿겠습니까? 결국 다 썩었구나, 정의는 없구나 라는 냉소주의가 퍼집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손실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서 호두과자 한 봉지를 사실 때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를 꼭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불한 이 돈이 과연 정당한 서비스의 대가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카르텔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눈먼 돈인지 말입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노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원래 그런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묵인했기 때문에 원래 그런 것이 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 호통 전부 쇼입니다. 지금 저들이 개혁이니 뭐니 떠들지만 이 업무 보고 카메라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뒤풀이 가서 도로공사 임원들과 수고했다며 형님 동생하고 술잔 기울일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카르텔의 본색 아닙니까? 만약 장관이 화냈으니까 뭔가 바뀌겠지 하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20년, 30년은 더 해먹을 겁니다. 침묵하면 호구가 되지만 행동하면 주인이 됩니다. 주변에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여주십시오. 그게 바로 저 카르텔을 박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